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신차죠. 볼보 S90인데요. 볼보가 요즘 차를 내놓을 때마다 참 사람들을 오래 기다리게 만듭니다. 자, 그래도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데요. 기존의 볼보 엔진 라인업을 봤을 때 T5가 중심을 잃었었죠.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B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것인데, 자, 거기에 이번 모델 차체도 엄청나게 커졌죠. 과연 그런 볼보 S90이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국내 프리미엄 어퍼미들급 세단 시장은 BMW, 아우디, 벤츠 등 독일 브랜드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규어나 캐딜락에도 동급 모델이 있지만 존재감이 적죠. 볼보도 과거엔 다른 제조사들처럼 존재감이 희미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번 S90은 눈여겨볼 부분이 많습니다. 동급 모델 대비 왜소했던 차체를 키워 최고 크기를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디테일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측면은 다릅니다. 차체 길이만 5m를 넘고 휠베이스도 3m를 넘습니다. 현 세대 S90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뒤쪽 도어를 보시고 기존 모델과 비교하면 길어진 차체가 확 와닿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공간 모두가 뒷좌석에 할당됩니다. 그럼 경쟁차들과 비교해 볼까요? 5 시리즈나 E클래스, A6보다 큰 것은 물론 크기와 공간을 내세우는 제네시스 G80보다 더 큽니다. 이제 실내를 볼까요? 인테리어 분위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차가운 금속, 따뜻한 원목 등을 잘 활용해 고급화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모든 트림에 파노라믹 썬루프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크리스탈로 만든 오레포스 기어노브도 9천만원대 모델인 TA3만 쓰였는데 이제 인스크립션 트림에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으로 어드밴스드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되는데 트렌드에 맞춰 PM2.5 센서와 미립자 필터가 탑재됩니다.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도 달라졌는데요. 기존 모델은 스피커 안쪽이 노란색이었죠. 케블라라는 소재인데 이것을 콘티뉴엄이라는 소재로 변경했습니다. 8년 동안 70회 이상 연구를 해서 기계적인 공진을 제거했다고 하네요. 부가 기능으로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있는데 주행 소음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USB-C 포트 단자가 추가됐습니다. 볼보의 시트, 유명하죠? 편안할 뿐 아니라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S90의 경쟁력인 뒷좌석입니다. 매우 넓죠? 고가의 T8 엑셀런스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광활한 공간을 이제 모든 S90에게 확대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뒷좌석만 넓힌 것이 아니라 상석으로서의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오른쪽 뒷좌석에서 조수석 시트와 쉐이드 및 썬루프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맞진 않지만 재떨이도 있네요. 특히 측면 쉐이드가 전동식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죠. 트렁크는 기존과 같습니다. 폴딩이 가능하게 생겼지만 락을 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새로운 S90이 전달하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사양은 전 트림 기본입니다. 차간 거리와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회피 조향까지도 도와줍니다. 이외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자동 주차, 스티어링 조향에 맞춰 빛의 방향을 바꾸고 상대방에게 눈부심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상향등을 유지시켜주는 헤드램프도 있습니다. 롱휠 베이스 버전의 데뷔와 함께 이번 S90은 파워트레인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변화로 경쟁력을 내세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볼보 S90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T5 엔진은 여러 차를 통해서 경험을 해봤는데 차체가 더 커진 만큼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입시적으로 이 주행 모드는 한번 바꿔볼까요? ESC 스포츠 모드. 볼보도 일부 모델들처럼 모든 제어 장치가 꺼지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달려볼까요? 일단 차가 달려나갈 때 느낌은 250마력 엔진을 갖고 있는 만큼 제법 시원스럽게 뻗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엔진 사운드도 좋은 편이고 간단히 스펙을 볼까요? 최고 출력은 250마력, 최대 토크 35.7kg 폴스미터를 갖고 있죠.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물림으로써 저속 환경 또한 가속에서 약간 더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점보다 처음 차를 탔을 때, 특히 시내 주행을 했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토스탑이죠. 자, 오토스탑 어떻습니까?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 이때 뭔가 부르륵 떨면서 약간은 불쾌한 그런 시동에 의한 질감적인 아쉬움을 줄 때가 많았었죠. 하지만 현재 모델 시동이 걸릴 때 매우 부드럽거든요. 다른 차에서는 사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 변속기는 8단 자동이죠. 그리고 이 오레포스 크리스탈 레버를 통해서 수동 모드에서 변속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패들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작감, 그래도 이 레버를 통한 조작감 자체가 큰 아쉬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동 모드를 쓰는 환경에서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손에 잘 잡히게 만들어 놓은 점도 좋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속기의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좋은 편입니다. 예전 그 볼보 모델들의 경우는 이 변속기의 반응 속도가 조금 처졌었죠. 하지만 현재는 반응 속도, 적절한 기어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주행 때의 만족감이 확실히 좋아졌네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파워트레인 그리고 변속기가 보여주는 가속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7초대 중반을 마크해내고 있습니다. 열이 축적돼서 아무리 늘어지더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만큼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어디 가서 큰 부족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발진 가속 성능 부분에서 빠른 것이 BMW 모델들인데 520D만 해도 토크가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가속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520D보다 약간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솔린과 디젤 간의 차이라는 것이 있지만 가속 부분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이 브랜드의 차 때문에 비교가 될 것 같고, 사실 7초대 중반이라면 어지간한 소비자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이 차의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더욱 그런데요. 자, 볼보가 처음 롱휠 베이스 모델을 가져왔을 때 T8 엑설런스라는 것을 들여왔었죠. 고급형인데 이 T8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는 만큼 그를 통한 또 PHEV 모델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고급화된 장비를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볼보만의 스타일을 잘 표현해 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고급화된 장비는 조금 내려놨지만 넉넉한 뒷좌석만큼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자, 그 덕분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따가 저도 한번 뒷자리로 옮겨가 볼 텐데, 자, 그리고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긴 차체 5m를 넘어서는 차체치고는 나름대로 무난한 핸들링 감각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컴포트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요즘 볼보가 지향하는 것처럼 다른 모델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하드함을 통해서 핸들링이나 주행 안전성을 지켜내고, 그러면서도 이 승차감과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주행을 했을 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타사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타사 모델들이 온로드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너무 컴포트 쪽으로 와서 출렁출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재의 것은 예전 볼보를 타셨던 분들, 아마도 초창기 S80을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떤 그 전륜구동 모델로서의 약간의 부드러움을 가져갔었죠. 하지만 셰시 부분에서 뭔가 약간 허술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십몇 년 전의 볼보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을 가져갔지만 셰시 부분에서는 조여놓은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핸들링 측면 그리고 이 승차감 부분에서도 타협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승차감 쪽으로 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자, 우선 앞좌석에서 느끼는 승차감은 충분히 좋습니다. 특히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 이때는 의외로 부드럽게 넘어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저속 환경에서의 만족감이 뛰어나고, 다만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환경, 아예 속도가 이제 시속 80km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승차감이 또 좋거든요. 하지만 이제 50에서 60 사이 그 조건에서 뭔가 다리 이음배를 비롯한 약간의 포톨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거친路面을 만났을 때는 약간 쇼크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또 해석을 하자면 이 차체 자체가 길죠. 때문에 앞뒤 움직임 자체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진동이 머무는 시간이 약간 길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차체 크기에 의한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분들의 타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는 한 95% 이상의 환경에서는 안락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이 안락함을 보여주는 전륜구동 세단의 포맷이고, 특히나 이제 뒷좌석으로 갔을 때 공간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커지는 만큼 이 차의 컨셉을 알고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다시 달려볼까요? 뭔가 살짝 거친 듯 하지만 음색이 나름대로의 이제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조금 이제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점도 좋고, 특히 이제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를 비롯해서 손에 잡히는 이 스티어링의 어떤 가죽 질감도 좋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특히 운전자 쪽에서의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ADAS 부분에서는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의 차들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할 때 이때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확실하게 역할을 해냈던 것이 볼보의 ADAS 부분이죠. 때문에 이제 일간지 어드 부분에서 저도 이제 심사위원이긴 하지만 그때 당당하게 1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BMW 벤츠가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화를 시켰다는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었지만 이 기능성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움을 줬거든요. 또한 이제 ADAS 부분 중에 하나인 볼보에서는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 자, 국산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하고 있다가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세요 라고 나올 때 실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지만 이
네, 이 렉에서의 움직임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스티어링을 약간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센서 타입을 쓰는 만큼 스티어링 휠에 가볍게 손만 얹어주면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해주게 되죠. 최근 트렌드를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10초에서 13초 내에 다시금 이제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메시지를 띄우는데, 네, 가볍게 이제 손을 얹고 있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의, 저희는 안전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약간의 운전 편의성을 도와준다, 적어도 차선 안에서 차가 올바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능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편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볼보 S90 과연 적당히 달리는 만큼 잘 서는지도 한번 볼까요? 네, 최근 볼보 모델들을 테스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현재 모델이 엄청난 그런 제동거리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모델 대비해서는 분명히 짧은 제동거리를 보여주었고 37m대라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최장으로 늘어지는 경우도 1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평균치 역시도 최단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인데 이 정도라면 상당히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야, 정말 볼보 많이 변했죠. 특히 제동력의 변화, 이 부분만큼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타이어인데, 최근 볼보를 보면 타이어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현재 타이어, 네, 피렐리의 P0 OE 타이어이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이제 마크가 찍혀 있죠. VOL이라고 이제 찍혀 있는데, 다른 P0 모델들이 그렇듯, 네, 어떤 횡값을 비롯해서 종값,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두루 잘 받아줍니다. 거기에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지속성을 비롯해서 이 피렐리의 P0가 한계점에 올라갔을 때 이 어떤 그 감각을 캐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급 타사 모델 대비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볼보에 지금 채용되어 있는 OE 타이어에서는 그런 점들을 쉽게 느끼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계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 차로 한계 주행을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안정적인 그런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주행 정숙성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가장 조용했던 모델은 아무래도 엑설런스였죠. 엔진이 구동되지 않는 환경 안에서, 네, 당연히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현재 모델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능력은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라면 타사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대형급 세단에 맞먹는 정도, 그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주는 만큼, 네, 여기서는 아쉬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실내에서의 그 소음도 잘 잡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드 노이즈가 조금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볼보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의 소음이, 주행 소음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부분에 대한 이 정숙성이 잘 나오다 보니까 타이어 쪽에서 오는 소음이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어를 끼워줌으로써 코너링 성능,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제동 성능을 얻게 됐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네, 안전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영역인 만큼, 네, 타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실제 이 차와 어울리지 않지만 긴급 차선, 어떤 그런 회피, 이런 능력을 봤을 때도, 네, 여기서 타이어의 힘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차의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차가 길다 보니까 이 어떤 축의 움직임 역시도 조금 이제 커지게 되죠. 자, 근데 아쉬운 점도 있죠. 이건 이제 앞으로 볼보가 내놓을 다양한 모델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인데, 탑 스피드가 제한이 됩니다. 현재도 이제 시속 180km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차를 택하시는 분들 대부분 가족용으로 택하시고, 특히나 볼보의 경우는 안전 때문에 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놓고 본다면, 네, 어떤 그 속도 제한이라는 것이 충분히 수긍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잘 달리게끔 엔진 만들어 놓고 기왕이면 좀 더 잘 달리게 해주지 하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네, 이 부분은 저에게는 아쉬움이지만, 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차가 갖는,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철학이자, 네, 특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른 부분 뭐 어떤 그 소재에 대해서도 참 잘 해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스티어링 휠의 가죽이 마음에 듭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외에도 네, 어떤 그 우드 패널, 그 밖에 사운드 시스템 역시 좋습니다. 자,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얘 또 보면 스피커가 이렇게 살짝 또 비치게끔, 이게 또 이 BMW 시스템의 또 이 자랑 중에 하나가 이 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또 보이게 만들어 놨거든요. 참 요즘 보면 볼보도 머리를 잘 씁니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 역시도 적정한 수준을 내주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이 가격대에서 만날 수 있는 다른 동급 모델, 어찌 보면 이제 차가 커졌기 때문에 동급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들이 좀 애매해지긴 했지만, 그들과 견졌을 때 네, 적어도 사운드 시스템에서는 아쉬움을 주지 않겠네요. 또한 이제 주행 연비 부분, 저희가 뭐 상당히 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현재 이제 한 600km 정도를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의 평균적인 주행 연비를 놓고 본다면, 자, 오르막 구간이 많은 환경에서 주행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10에서 11km를 1리터로 갈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평지 위주로 이뤄진 환경에선 리터당 15km 정도를 갈 수 있었습니다. 차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공간을 감안한다면 네, 이 부분이 크게 나쁘다고 와닿진 않네요. 제 차는 이거보다 1kg가 더 빠지거든요. 차도 작은데. 네, 오늘 만난 볼보 S90, 현재 뒷자리에 타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다른 동급 수입차에서 볼 수 없는, 뭐 앞좌석을 뭐 뒤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썬루프를 비롯한 쉐이드 역시도 뒷자리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 측면 브랜드까지 갖춘 차가 이 가격대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이 차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 또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가족용으로 접근을 할 때 사실 이제 이 가격대에서 운전 재미만 추구한다면 또 다른 솔루션이 있겠지만, 일상에서 내가 이용을 하고 내 가족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하든 부모님을 모시든 네, 이런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안전을 비롯해서 공간이나 이슈가 커지는데, 그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오늘 타고 있는 볼보 S9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기다리는 분들이 더 늘어나겠어요. 자, 오늘은 구성적인 부분, 특히 공간만큼은 정말 대형 세단 부럽지 않은, 거기에 뭐 장비도 충분히 좋죠. 네, 볼보 S90 B5를 만나봤습니다. T6 좀 들여오면 안 되나? 내가 안 사서 그런가?